독일의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조기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와 난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총선인데요. 독일 유권자들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당을 선택할지 주목되죠. 오늘 글로벌 이슈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3일에 치러진 거니까 이제 일주일 딱 남았는데 네. 일단 그간의 과정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이번 조기 총선은 지난해 12월 16일이었죠.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으면서 네. 이 3당으로 이루어진 연립정부가 붕괴됐고 그 이유에 따라서 이 조기 총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갈등의 이 연정이 붕괴된 원인은 핵심 원인은 2025년 예산안 문제였어요. 이 지금 3당 연립정부는 3인당 올라프 총리가 이끌고 있는 3인당하고 녹색당 그다음에 중도 성향의 자유민주당 이렇게 3당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네. 이 자유민주당 측에서 이제 이 3인당이 주도한 예산안에 대해서 아주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한 겁니다. 그 핵심에는 경제 침체 위기가 커지니까 네. 이 보조금을 늘리고 또 재정 적자도 확대하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우리가 자민당에서 아주 강력히 반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올라프 총리가 자민당 소속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했잖아요. 그 이후에 자민당이 그 외에 다른 장관들까지 이제 철수를 시키면서 연정이 무너지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조기 총선까지 치러지게 된 겁니다. 네. 현재 각 당 지지율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네. 그 지금 중도 보수 성향의 야당 기민기사당이 1위이고 그 다음이 극우인 독일 대한당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도이치벨레가 조사한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기민기사연합이 32% 지지율로 1위이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 대한당이 21%, 그다음에 이제 3인당이 14%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또 녹색당도 14%이고요. 네. 또 좌파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바겐크레이트 동맹이라는 당이 있는데 이거 네. 4%또 연정을 깨고 나갔던 중도 성향의 자민당도 4%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네. 문제는 유동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선거가 일주일 남았는데 네. 아직도 결심을 못했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2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는 아직도 표를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될지 어떤 당에게 줘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네요. 건데 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네. 이번 선거 결과가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1위가 기민기사 연합인데 네. 승리 가능성 어느 정도로? 뭐 지금은 확실시 되죠.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지만 네. 이 기민기사 연합이 1위인 거는 뭐 변함은 없는 점입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30% 초반대의 지지율이 득표율로 그대로 이어진다면 어쨌든 의회의 과반 의석은 확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 정부를 출범시키려면은 다른 당하고 손잡고 연정을 출범시켜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가능성으로 보자면은 3인당이 좀 가장 유력시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뭐 정책 성향상 보면은 이제 뭐 중도 성향의 자민당과 손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네. 자민당의 지금 지지율이 4%밖에 안 되는데 독일법에 따르면 원내 정당이 되려면 5%를 넘어야 되거든요. 5%가 못 되면 원내 정당이 못 되기 때문에 뭐 네. 연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독일 대한당하고 그러면 손잡을 것인가라고 네. 하는 거는 또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예.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독일의 원내 정당들은 극우 정당하고는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방화벽이라고 하는데 방화벽. 그래서 결국에는 3인당과 좀 손을 잡고 기타 뭐 다른 정당들도 좀 합류하는 형태로 연정을 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기민기사당 중심의 정부가 구성될 수는 있겠지만 이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네. 독일 정부가 독일 어떤 새로운 정부가 빨리 안정을 확보하느냐 아니면은 또 계속 혼란이 혼란스러운지. 이어질 것이냐 그게 결정이 될 걸로 보여요. 예. 근데 지난 2021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네. 3인당 주도로 연정이 출범했는데 그 협상 과정이 3개월이나 걸렸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는 지금 혼란한 안 그래도 상황에서 혼란한데 네. 이번에는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민기사 연합이 일당이 되면 당 대표가 차기 총리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좀 현재 당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뭐 만약에 이제 선거에서 승리가 되면은 제 1순위로 총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1955년생이고요. 10대 때부터 기민당의 청년당에 입당해서 활동했을 정도로 아주 정통 중도 보수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는 법조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유럽의회 의원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방의회에도 진출했고 그래서 기민당 내에서는 특히 이제 경제, 금융통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지금 독일 경제가 나쁘니까 좀 더 그런 쪽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메르츠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메르켈의 20년에 걸친 앙겔라 메르켈 전 예, 총리와 예. 20여 년에 걸친 정적 뭐 경쟁자 이렇게 평가를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르켈이 당을 이끌 때 별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항상 경쟁 구도에서 밀렸던 적이 있고 2021년에도 또 당권 경쟁에 나섰다가 네. 또 그때도 그때는 아르멘 리셰트라고 하는 사람한테 패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번 당대표까지 되면서 3수 끝에 당대표가 됐고 지금은 총리에 한 발 더 바짝 다가선 상황이 된 거죠. 성향은 어떻습니까? 성향은 뭐 보수 성향이고 또 네.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내에서는 좀 강성 우익인 편이라고 하고요. 네. 친기업 성향이 뚜렷합니다. 또 유럽 통합, 나토 이런 데에서는 아주 강력한 지지자로 꼽히고 있고요. 네. 또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유럽만의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는 아젠다 2030이라고 해서 경제 성장률을 2%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독일 경제가 특히 지난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였습니다. 그 전에 2023년에는 마이너스 0.3%였거든요.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게 독일 경제가 이렇게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2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네. 지금 아주 나쁜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또 법인 그래서 이 기민기사 연합과 메르츠 지금 당 대표는 앞으로 자기네들이 정부를 이제 출범시키면 네.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 줄이고요. 또 원전도 재가동하고 네. 또 자동차 사업 부흥을 위해서 뭐 내연 기관차 폐지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기민기사당하고 메르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거든요. 총선에 우리가 다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독일 이걸 지금 내걸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식으로 이렇게 약간 바꿔서 표현하자면은 독일을 다시 자랑스럽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이제 트럼프하고 공통점에 어떤 있어 보이는데 네. 외교 부분에서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경제가 가장 부분이 핵심이네요. 제일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대 관건이 아까 방화벽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극우 이 독일 대한당이 얼마만큼의 지지를 얻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미국 정치인들까지만 여기 독일 총선에 그러니까요. 간섭을 예. 하고 있고 뭐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제디 벤스 부통령은 그 미넨 안보회의에 가가지고 또 이 얘기도 했고 이래서 예. 지금 뭐 이게 등을 업고 더 이 독일 대한당이 지지율을 얻을 것인가가 지금 최대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 뭐 기민기사 연합도 사실 독일 대한당하고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지난달 말에 1월 29일인가 뭐 네. 난민 또 네. 불법 이민자 문제 때문에 독일 대한당과 손을 잡고 규제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방화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예.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도 퇴임 후에는 정치적 발언을 거의 안 했는데 이 문제는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 9일에 각 당 대표가 참석한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고 숄츠 총리가 뭐 맹비난을 했는데 뭐 독일 메르츠 당 대표는 우리는 독일 대한당 극우하고는 손잡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연정 협상할 모르죠. 때 어떻게 예. 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독일 대한당을 이끄는 대표는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공동대표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네. 알리스 바이델이라고 하는 여성과 또 티노 후르팔라 이 두 사람이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알리스 바이델이 지난달에 그 독일 대한당 전당대회에서 총리 후보로 선출이 됐거든요. 만약에 독일 대한당이 일당이 된다면은 이 사람이 네. 이제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러네요. 이 바이델은 대학교에서 경제학 또 경영학 이런 거를 공부한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일한 적이 있고요. 또 중국은행에서 6년 동안 일을 해서 중국어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중국 연금 제도를 연구한 그 논문으로 박사학위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소수자예요. 그래서 스리랑카 출신의 스위스 여성과 동성 여성과 결혼을 해서 네. 지금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집안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네. 할아버지가 네.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직접 임명이 됐던 나치 판사였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러네요. 좀 주목이 되죠. 예, 예, 그리고 예. 이 바이델은 개인적인 롤모델로는 자신은 대처 전 영국 총리를 가장 존경한다. 독일의 대처 총리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후르팔라라고 하는 이제 공동 대표는 1975년생이고 2015년에 독일 대한당에를 합류를 했습니다. 독일 대한당이 이번 총선 핵심 공약을 보면은 역시 이제 불법 이민자 문제가 가장 핵심이에요. 최근에 네. 독일에서 잇따라 불법 이민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난민 출신 또는 뭐 이런 외국인에 의한 뭐 차량 돌진 테러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민자 또는 불법 난민 문제, 불법 이민자들 문제가 심각한데 뭐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겠다 이렇게 아주 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경제적으로는 세금 인하 또 최저임금제 폐지 네. 그다음에 탄소 중립 경제로 전환하도록 지금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중단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3인당 분위기는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재집권할 가능성은 지금 너무 좀 예, 낮죠? 지금 현재로서는 극우에도 밀리고 있잖아요. 예. 지금 14% 지지율로는 뭐 좀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파트너 정당으로는 그 연립 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어요. 네. 그리고 도이치벨레가 그 최근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만약 기민 기사당이 승리를 하되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면 어떤 정당과 손잡는 거를 지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3인당이 32%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구구당, 그러니까 독일 대한당과 손잡는 게 좋겠다라고 한 이 지지율이 17%밖에 안 되거든요.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뭐 이거 두 당이 합친 형태로 이제 연정이 출범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네. 근데 두 당의 그 방향성이 이제 많이 다르잖아요. 네. 특히 경제 부분에 또 난민 부분에 난민과 불법 이민자 문제에 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이슈에 대해서 빨리 그 이견을 협상 과정에서 뭐 합의할 수 있을지가 지금 그러네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하면은 네. 아무래도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상황도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할 것이기 더 때문에 어려워지죠. 예. 우려가 되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도 후자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독일 조기 총선에서 어떤 점 좀 주목해야 할지 정리해 주실까요? 독일은 지금은 경제가 많이 나빠서 영향력도 좀 줄어들고 네. 또 뭐 국내적으로도 혼란하다 보니까
보니까 유럽 정책의 방향에서 독일이 과거에 갖고 있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뭐 독일의 재정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정책 또 이민 정책은 유럽 연합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네. 이번 총선이 좀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유럽의 어떤 정책 변화도 가능할 것 그렇죠. 같고 네. 대외적 뭐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워낙 독일뿐만 아니라 뭐 유럽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봉쇄를 좀 뭐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새 정부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지금 가장 주목해서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 첼스의 Hit the Road Jack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